안녕하세요. 그만하자 대표 장건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SBS CNBC 집 보러 가는 날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사연을 신청해 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집이나 상가주택, 상가, 원룸, 전원주택을 이런 것들을 봐드리고 매입 전에 주의해야 할 그런 것이 무엇인지 이제 조언을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신청하신 분이 66세 여자분이셨는데 아파트를 매각한 대금으로 10억, 대출 3억을 받아서 총 13억 원으로 상가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으로 노후를 대비하고 싶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돈이 아주 애매한 게 아주 작은 돈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넉넉한 돈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거주하고 있는 이런 아파트를 매각을 해서 확보한 자금이기 때문에 월세도 받고 대출 이자도 갚고 거주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마 이런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예 이것도 저것도 없으신 분들은 차라리 생각조차 안 하실 텐데, 이분은 두 아이를 잘 키워서 분가를 시켰고 남은 돈이 딱 그 정도인 거예요. 제가 방송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도 상가주택을 고르실 때 주의할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두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가주택을 매입하려고 생각을 하신다면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낭패를 보지 않으실 겁니다. TV에 소개된 곳은 은평구 대조동의 상가주택이었습니다. 대지 면적이 40.41평, 연 면적이 106.48평, 그 다음에 매매 가격은 17억 원이었습니다. 먼저 상가주택을 고르시기 전에 분명하게 정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게 상가주택이잖아요. 상가와 주택이 한 건물에 소재해 있다는 것이죠. 상가와 주택 중에 어느 부분을 더 중요하게 비중을 두는가를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주택이 대로변에 위치한다면 거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에게는 맞지 않고, 반대로 상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소음이 다소 발생하더라도 교통, 그 다음에 사람의 통행이 많은 그런 위치를 선택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상가주택을 선택하는 다수의 분들은 아마도 월세 소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주로서의 편의를 포기해야 할 경우가 많을 거예요. 포기라는 것이 거주를 완전히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고 월세 소득을 더 우선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노후 상가 주택일 경우에는 5% 정도는 하자 보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해야 해요. 노후 건물의 기준은 준공 후에 30년이 지난 건물이에요. 물론 이제 노후 건물이 준공 후에 20년부터다, 40년부터다 이렇게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제 경험으로 보면 30년이 지난 건물을 노후 건물로 보고 하자 보수를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요. 특히 노후 건물은 단열의 문제라든지 누수의 문제, 옥상 방수의 문제, 창호의 문제들이 늘 존재해 있습니다. 누수나 방수는 5년이 채 지나가기 전에도 하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만, 이 TV에 소개된 은평구 대조동의 상가주택은 이미 30년이 지난 건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억에 이 건물을 매입을 했다면 10억에 매입한 것이 아니고 10억 5천만 원에 샀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노후 건물을 매입할 때에는 항상 하자보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매입을 해야 합니다.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상가주택은 상가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객이 이 상가주택 건물을 편안하게 들고 날고 하도록, 특히 입구 부분에 어떠한 장애가 있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매장 입구에 턱이 높다든지 반대로 낮다든지 돌아서 가야 출입구로 들어갈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상가는 보통 1층의 월세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1층 장사가 잘 되어야 해요. 그런데 1층을 고객이 들락달락 거리기 불편하다면 고객은 오지 않고 장사가 안 되고 매출은 떨어져서 월세 소득이 높지 않은 그런 상가주택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정리하면 상가주택을 선택할 시에는 반드시 출입구 쪽 장애 요인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매입할 건물이 코너 건물인지 아니면 상가들 사이에 낀 건물인지를 봐야 해요. 다들 아시겠지만 코너 건물은 건물 면이 넓고 또 일조권에서도 유리해서 혹시 나중에 재건축을 하더라도 용적률을 포함해서 재건축에도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같은 면적이라도 코너 건물이기 때문에 월세도 더 높게 책정되어 있죠.
그래서 상가주택 가격은 코너 건물과 중간에 낀 건물의 가격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심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코너 건물 매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은평구 대조동의 상가주택은 8차선의 대로변에 위치해 있는데 대로변이고 또 차량 통행 도로가 넓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도로가 넓은데 횡단보도가 없다면 도로를 가운데 두고 양측의 상권이 분리되어서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쪽 상권하고 이쪽 상권이 다르고 동일 상권으로 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정확하게 분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가주택을 고를 때 도로 넓이보다는 횡단보도에 가깝게 위치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물론 대로변에 횡단보도를 가깝게 낀 상가주택이라면 좋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대로변이라도 횡단보도가 멀리 있다면 모두 좋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제가 상가를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간판입니다. 매입할 상가주택 주변에 이렇게 간판들이 대부분 새롭게 걸린 이 새 간판이라면 조금 더 조심하게 이게 상권을 들여다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새 간판이 많다는 것은 다르게 생각하면 상권이 안정이 안 되고 많은 업종들이 오래 못 버티고 자주 들락달락하는 그런 상권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냥 쉽게 보기에는 사람들의 통행도 많고 거리가 활발해 보이는데 사실은 모이는 상권이 아니고 스쳐 지나가는 상권일 수도 있고 또는 월세와 권리금이 장사 매출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곳은 정답을 찾을 때까지 매입을 서둘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상가주택의 계단도 살펴봐야 합니다. 계단 폭이 너무 좁으면 오르고 내리기 어렵고 또 물건을 또 들이기도 내리기도 어렵고 하니까 특히 대지 평수가 크지 않은 상가주택을 매입하려고 할 때 계단 폭이 충분히 넓은지 아닌지를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되어서 과거에는 이제 5년이었는데 지금은 10년으로 임차인이 임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은평구 대조동 상가주택을 보니까 임차인들이 오랜 기간 임차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걸리지 않고 임대료를 상승시킬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요즘 장사도 어려운데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상가주택을 매입하기 전에 이렇게 임차인들의 임대 계약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차인들의 성향을 사전에 알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어렵고 누가 알려주지도 이제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누가 건물을 매각하면서 임차인 성질이 더럽다고 친절하게 알려주겠습니까? 그건 어렵고 하지만 적어도 임대차 여부를 알고 상가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자금의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이런 작은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 돈이 많으신 분들은 세심하게 따지는데 오히려 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대충 그냥 보고 선택을 하기 때문에 실패한 투자가 종종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상가주택을 매입하려 할 때 주의해야 할 내용을 전달드렸습니다. 요약하면 이제 7가지인데 이제 첫째는 상가주택을 매입하기 전에 상가에 더 비중을 둘지 아니면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지 분명한 사전 기준이 필요하고요. 둘째는 노후 건물을 매입할 때 건물 매입 금액의 5%는 추가로 하자보수 비용으로 투입될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하고요. 셋째는 건물을 들락달락 거리는데 장애가 있는지 출입구를 살펴보라는 것이고요. 넷째는 대로변 건물이라도 횡단보도가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를 체크해 보라는 것이고, 다섯째는 그 상가주택의 계단 폭이 너무 좁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하고요. 여섯째는 상가주택 주변의 간판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대항 여부를 들여다보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가주택을 매입할 때 모든 부분을 만족하는 건물을 매입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베스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바가지까지 쓰면서 건물을 매입하는 일은 없어야 하고, 특히 공실률이 적은 상가를 매입해서 성공적인 임대를 이어가시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